75세 정옥희 씨는 죽음을 앞둔 순간 딸에게 말했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이고 싶다. 30대 늦은 나이에 결혼한 정 씨는 이듬해 어여쁜 딸을 낳았어. 그리고 그날은 정 씨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한 경이롭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어.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름답지 못했어. 없는 사람끼리 만나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 없이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이었어. 정말 말 그대로 방 한 칸 있는 집에서 살았고 화장실은 문 밖을 나가 공용 변소를 사용했다오.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이가 태어났으니 삶이 막막하지 않았겠소? 형수, 그러지 말고 내가 트럭 한 대 빌려줄 테니까 이거 팔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돈벌이가 되지 않겠어요? 어느 날 남편의 남동생이 정씨 부부의 사정을 딱하게 여겼는지 생선 장사를 해보라며 제안했어. 도와줘서 고마워요. 시동생은 트럭으로 물건을 팔기도 했고 사업도 하고 있어서 꽤 살만했다오. 정씨 부부는 그처럼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 정씨는 딸을 포대기에 업고 나가 생선을 팔았어. 생선 사세요. 맛있는 고등어 있어요. 부끄러운 듯 중얼거리는 정씨의 목소리는 안타깝게도 손님들에게까지 닿지 못했다오. 그것은 정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었고 내성적인 성격도 걸림돌이 되었어. 트럭으로 돌아다니는 기름값도 못 건지는 나날이 계속되었어. 하루 종일 등에 엎여 있는 딸도 고생이었고 정씨 부부도 지쳐갔어. 형수, 아무리 그래도 정상금은 줘야 해요. 나도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하루에 판 돈에서 반은 떼줘야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일은 일대로 하루 종일하고 돈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판이었어. 어쩌면 좋아요. 이러다가는 애기 분유값도 못 내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일부턴 당신 혼자 나가봐요. 나는 다른 일을 찾아볼게요. 그날부터 정씨는 낮에는 파출부 일을 했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 물론 등에는 어린 딸아이를 매단 채였다오.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굶길 수 없었어. 그렇게 몇 년을 일했고 남편도 생선 장사를 그만두고 공사판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 하지만 가난은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끈질기게 정씨 부부를 따라왔어. 아무리 밤낮 없이 일해도 월세 내고 생활비를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오. 아이는 커가는데 정씨 부부에게는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없었어. 여보, 내 고향 친구가 충청도에서 공장을 하는데 우리 사정을 말했더니 도와준다네. 어떻게 도와줘요? 기계 하나만 사서 자기 공장으로 들어오래. 월세만 주면 되고. 그래도 나도 내 기계가 있는 사장님이 되는 거지. 당신이 그런 일을 해봤어야죠. 일이야 배우면 되지. 이 상황에서 뭔들 못하겠어. 이미 한 차례 시동생의 말을 듣고 일을 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정씨는 망설여졌어. 언제까지 당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볼게. 그 기계가 얼만데요? 그게 1억이 조금 넘어. 그 당시에 1억이면 대단한 금액이었어. 기계 살 돈이 어딨어요? 대출도 받고 친구한테도 빌리기로 했어. 금방 갚을 수 있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정씨 부부는 얼마 되지 않는 살림을 모두 정리해서
충남 조치원으로 내려가게 되었어. 그 당시의 조치원은 아무것도 없는 시골 동네였어. 영고라고는 남편의 고향 친구밖에 없었다오. 남편은 그렇게 공장을 하게 되었고 정씨는 방 딸린 작은 가게를 얻어 야채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 전부 빚으로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쉬지 않고 일만 했어. 손님이 없을 때도 앉아서 쉬는 법 없이 남편의 공장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부품을 깔끔하게 칼로 다듬는 일도 했고 칼로 동태포를 뜨는 일도 종일 했어. 허리며 손목이며 나만하질 않았다오. 엄마, 내 친구는 피아노 학원 다닌대요. 나도 피아노 치고 싶다. 피아노? 내 친구들은 다 다닌다는데. 빚이 산더미인데도 딸에게 돈 없다는 한마디를 할 수 없었어. 남들보다 풍족하게는 아니어도 남들 다 하는 것들은 딸에게도 시켜주고 싶었어. 그래서 비싼 학원비를 내고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 까짓것 정 어려우면 자신이 한 끼 덜 먹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다행히도 그맘때쯤 남편의 공장도 자리를 잡아 돈을 벌기 시작했고 동네에 유일했던 야채 가게도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 이제 우리 인생이 좀 피나 봐요. 정씨와 남편은 부둥켜 안고 울었어. 그런데 하늘의 장난인지 그런 행복도 오래 가진 않았어. 여보, 어떡해. 왜 그래요? 영철이 그놈이 기계를 전부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가보니까 공장이 텅텅 비어 있고. 정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 그의 IMF가 터졌고 전 국민이 경제난에 휘청거렸어. 정씨 부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 때문에 야채 가게도 문을 닫아야 했어. 남편의 공장은 계속 운영하긴 했지만 생활이 크게 힘들어졌다오. 그런데 그때 남편의 고향 친구가 정신의 기계까지 모두 팔아버리고 떠난 것이었어. 정씨에게는 빚만 남았고 그때가 정씨가 40대 중반쯤 되었을 때였고 딸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나이였어. 그 당시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정씨는 어린 딸을 생각해서 차마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린 정씨 부부는 쫓기듯 정씨의 제주도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어. 유배 가듯 바다 건너간 친정집에서도 생활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그곳에서도 딸을 위해 피아노를 사주고 학원을 보냈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딸의 꿈 때문이었어. 제주도에서 정씨는 보습학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으로 나갔어.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자모회에 들어 학부모들과 만나기도 했어. 자모회에 들어야 딸의 학교 생활이 편해진다기에 멋모르고 들게 된 자모회는 별세계였다오. 우아하게 차려입은 학부모들이 낮에 만나 밥 먹고 커피를 마시는 모임이었어. 그렇게 만나 마시는 커피 한 잔 가격이 그 당시 금액으로 15,000원이나 했다오. 정씨는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분수에 맞지 않는 노력을 했어. 선아는 피아노 친다면서요? 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대요. 어머, 음악하려면 유학도 보내야 하고 돈도 많이 든다던데. 선아 아빠가 돈 잘 벌어오나 보다. 여자들은 웃었지만 정작 정씨는 웃지 못했어.
유학은커녕 지금 앉아서 홀짝거리고 있는 커피값도 정 씨에게는 손이 부들거릴 만큼 부담이 되었다오. 자모의 모임을 오면 메뉴판에서 음식 이름이 아닌 가격표부터 훑어보았어. 아무리 딸을 위해서라지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이라고 했어. 딸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돈이 없어 더 이상 모임에 참석하지는 못했다오. 그리고 딸은 고등학교 2학년에 피아노를 그만두었어. 엄마, 나 여기서 세워줘. 너무 멀어. 다리 아프니까 조금만 더 가서 세울게. 아니야. 지금 세워달라니까. 창피하다고. 끽 하고 정 씨는 스쿠터를 세웠어. 정 씨는 딸을 스쿠터를 태워 통학시켰는데 딸은 그것을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어 했어. 그래서 늘 학교에서 먼 곳에서 내려서 걸어갔는데 정 씨는 그게 걱정스러워 조금만 더 가다가 딸에게 한 소리 듣는 것이 일상이었어. 오늘 학원 끝나고 집에 같이 갈까? 이따가 너 끝날 때까지 엄마가 기다릴게. 아니. 학원 차 타고 갈 테니까 먼저 가. 뒷자리에서 내려서 차갑게 떠나버리는 딸. 이제 딸은 가난이 무엇인지 알았어. 그리고 가난이 창피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될 나이가 되었어. 어차피 가는 길인데. 그냥 가, 엄마. 그런 딸을 보는 정 씨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었어. 딸이 이러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 딸이 다니고 있는 학원은 정 씨가 청소를 하는 학원이었기 때문이요. 동네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모두 다니는 가장 큰 보습 학원이었는데 정 씨가 그 학원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직원 할인을 받아 딸은 반값으로 다니고 있었어. 보통은 아침 일찍 가서 청소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딸이 학원에 오는 시간까지 청소를 하기도 했어. 그러다 보면 학원에서 종종 마주치게 될 때가 있었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작은 창고가 있는데 그곳이 정 씨의 휴게실 같은 장소였어. 사실 청소도구를 넣어놓는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앉아있을 때도 없었고 그 옆이 바로 화장실이라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많았어. 아침부터 하루 종일 굶은 정 씨가 숨을 돌리며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 아직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은 시간이라 얼른 먹을 생각에 면을 불고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딸을 발견했어. 선아야, 정 씨는 반갑게 딸을 불렀어. 벌써 왔어? 응. 딸이 계단을 오르던 발걸음을 멈추고 대답했어. 배고프지 않아? 엄마, 컵라면 먹으려고 하는데 선아 너도 와서 한 입 먹어. 아니야. 배 안 고파. 그러지 말고 와서 먹어. 늦게까지 공부하려면 배고플 텐데. 됐어. 늦어서 올라갈게. 딸은 멀찍이 떨어져서 대답하다 후다닥 계단을 올라가 버렸어. 엄마가 반갑지도 않은지 딸의 표정은 못 볼 사람을 마주친 듯 경직되어 있었어. 그리고 딸의 뒤를 이어 딸의 친구가 계단을 올라가며 정 씨를 힐끔 쳐다보았다오. 친구를 보자 정 씨는 아차했어. 엄마가 자신이 다니는 학원을 청소하는 아줌마라는 게 좋지는 않을 텐데 자신이 괜히 아는 척을 했는가 보다 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러고선 다시 컵라면을 후후 부는데 자신이 모습이 왠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어. 대걸레와 빗자루 사이에 쪼그려 앉아 라면을 입에 넣는데 왠지 모르게 울컥해서 급히 물을 들이켰어.
한 입밖에 못 먹은 라면을 더 이상 삼키지 못하고 버렸어. 아이들이 몰려오기 전에 어서 마무리를 하고 퇴근해야 했어.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 아침에 창피하다고 해서 미안. 아니야. 엄마가 네 생각을 못했어. 딸은 아침에 창피하니까 멀리서 내려달라고 했던 것이 미안했나 보. 근데 엄마, 학원 청소 일은 안 하면 안 돼? 아니면 나 다른 학원 보내줘.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아니라 오후엔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었어. 또 딸의 학원비가 반값이니 여러모로 손해보는 직장은 아니었다오. 하지만 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 창피했니? 내 친구들 다 거기 다녀. 애들이 물어봐. 누구냐고. 사춘기 올 나이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사실 정씨라고 청소일이 자랑스럽지도 않았어. 아는 사람이 본다면 자신도 창피할 것 같았다오. 그래서 딸을 이해하려 노력했어. 그리고 남편과도 오래전부터 식당을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딸에게 선뜻 대답했어. 알았어. 조만간 그만둘 거야. 당분간 너 마주치지 않게 조심할게. 딸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 딸이라고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요. 못된 딸이 아닌 어린 딸일 뿐이었어. 몇 년간 일해 모은 돈으로 남편과 함께 식당을 차렸어.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다오. 처음에는 파리만 날리던 식당이 1년, 2년 꾸준히 영업하자 입소문이 돌아 점차 손님이 많아졌어.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세 식구가 오순도순 먹고 살 만큼은 벌게 되었다오. 그리고 그때쯤 대학을 졸업한 딸이 정씨에게 말했어. 엄마, 나 유학 좀 보내줘. 유학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니? 그래도 유학을 다녀와야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 지금 우리 형편이 다녀오면 엄마한테 손 안 벌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딱 2년만 보내주면 안 돼? 나도 마음은 굴뚝 같지. 마음 같아서는 2년이고 3년이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지만 1, 2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일 아니겠어? 선아야, 유학을 꼭 가야 하는 거니? 그러자 딸이 울며 말했어. 엄마, 내가 왜 피아노 그만뒀는지 알아? 다른 애들은 비싼 레슨 받으면서 피아노 배우는데 나는 동네 피아노 학원에 다녔어. 특별한 교육 하나도 못 받아봤는데 어떻게 음악을 해? 우리 집은 늘 가난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근데 남들보다 공부가 늦어서 나 이번에도 안 가면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던 딸. 그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었어. 피아노를 치고 싶다기에 피아노를 시켜줬고, 피아노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기에 공부를 시켰어. 정씨가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딸이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오. 늘 처지가 좋지 않았지만 딸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딸에게만큼은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뼈가 바스라지게 일을 했어. 하지만 딸에겐 한없이 부족했던 것 같소. 미안하다. 그래서 피아노를 그만둔 거니? 말을 하지 그랬어. 어떻게 말해? 엄마 아빠 늘 힘들게 일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욕심 못 부렸어. 근데 이번에는 유학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의 가난도 끝이 날 것 같아. 딸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정씨가 대답했어.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보내줄게. 가서 너 하고 싶은 공부해. 그러자 딸의 눈이 기쁨과 슬픔으로 범벅되었어. 결국 눈물을 떨구는 딸을 정씨가 껴안아 토닥였다오. 그깟 유학이 뭐라고 울어. 걱정 마. 그것은 딸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정씨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과도 같았어. 그렇게 딸은 캐나다로 떠났고 5년간 돌아오지 않았어. 그동안의 뒷바라지는 전부 정씨 부부의 몫이었다오. 처음엔 힘든 줄도 몰랐다오. 하지만 점점 나이 들어가고 평생 혹사당한 몸은 삐그덕대기 시작했어.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식당 문을 열었고 아무리 아파도 정씨의 친정엄마가 쓰러졌어도 식당에 나가 일을 했어. 그래야 빠듯하게 딸의 유학 자금을 댈 수 있었어.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직 다 갚지 못한 빚도 여전히 남아 있었고 말이요. 정씨는 오로지 딸에게 다른 삶을 주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이 돌아왔고 바람처럼 좋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 이제 내가 벌어서 집안의 보탬이 될게. 그렇게 말하는 딸을 보니 지난날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 이렇게 잘 커준 딸만 보아도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 했다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 뜬금없이 말하는 딸을 보며 정씨는 눈을 휘둥그레 떴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딸. 그동안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서둘러 결혼 선언을 할 줄은 몰랐다오. 정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 오랫동안 유학을 다녀온 딸 때문에 떨어져 있는 세월이 길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제 품을 떠난다는 말이었어. 좀 더 함께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딸의 독립이었어. 하지만 무슨 이유로 반대를 하겠어. 얼마 안 되어 딸은 시집을 갔고 시간이 흘러 저처럼 예쁜 딸을 낳았어. 손녀를 보고 나니 세월이 실감이 갔어. 이제는 정씨도 70세가 넘었고 딸도 결코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어. 품에 안겨 응애응애 울던 갓난아기가 이렇게나 컸다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 정씨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들렀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 정씨는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어. 하늘이 야속했어. 그러나 지금까지 큰 병에 안 걸리고 살았던 것이 오히려 행운이라면 행운이었다오. 70대 중반까지 정씨처럼 몸을 혹사하며 일하는 사람이 아프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겠소? 정씨는 말기는 아니어도 고령이고 워낙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이상 식당 일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였어. 남편도 울었고 정씨도 울었어. 이미 정씨의 인생은 활짝 펴보지 못하고 저물어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씨에겐 시간이 많이 남았을 줄 알았다오. 100세 시대라는 말에 혹해 앞으로도 적어도 25년은 더 살 줄 알았어. 괜찮아, 여보.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몸 관리 잘하면 돼. 하지만 상황은 그리 희망적으로 보이진 않았어. 남편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오. 눈 한 번 깜빡한 것 같은데 벌써 정씨는 노인이 되어 있었고 병에 걸려 있었어. 하지만 시간은 활시위를 떠나 멀리 날아가고 있었고 곧 목적지에 도착할 듯 했어.
당신 나을 때까지는 식당 문 닫고 건강 회복에만 신경 씁시다.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어. 자신이 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 그리고 이윽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이 사실을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을 했어. 때마침 딸에게서 곧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오. 밥은 먹었니? 응, 먹었지. 왜 혼자 와? 지영이는 어쩌고?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애아빠한테 맡기고 왔지. 심각해 보이는 딸의 표정에 정씨는 긴장이 되었어. 혹시나 자신이 아프단 사실을 남편이 미리 말했나 했어. 선아야, 사실 내가 정씨가 입을 떼는데 그보다도 먼저 딸이 말을 내뱉었어. 엄마, 우리 지영이가 많이 아프대. 정씨는 하려던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 얼마 전에 병원에서 최종 진단 받았어.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그래? 흐느끼는 딸을 다그쳤어. 손녀딸인 지영이가 난치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우리 지영이가? 나도 몰라 왜 하필이면 내 딸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씨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하여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어. 아픈 손녀딸도 걱정이 되었고 그 때문에 슬퍼하는 딸을 보는 것도 괴로웠어. 그래서 그런 딸에게 차마 자신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어. 딸은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어. 정씨는 오랜 시간 고민하며 앉아있다가 남편에게 말했어.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일을 해야겠어요. 우리 손녀 치료비가 많이 든다네. 그걸 왜 당신이 벌어야 하는데? 요즘 선아네 사정이 좋지 않대. 근데 애까지 아프니까 어찌 해야 할 줄을 모르더라고. 당신도 환자야. 선아한테 당신 아프다고 말은 했어. 내가 어떻게 말해요? 딸이 아프다는데 엄마까지 아프다고 하면 애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한숨을 쉬었지만 정씨를 말리지는 못했어. 딸이 치료비를 보태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정씨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나야 금방 갈 사람이지만 우리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선아가 알아줘? 자식이 알아줘야 부모인가. 내 새끼니까 내가 품에 안고 싶은 거지. 그렇게 정씨는 자신의 건강은 뒤로 한 채 일을 했어. 손녀 병원비에 보태라며 딸에게 돈을 붙였더니 딸은 화를 내며 사양했다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울며 그 돈을 받았어. 정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 정씨도 그동안 치료를 안 받은 것은 아니요. 하지만 제대로 쉬질 못하는 몸은 빠르게 쇠약해졌어. 남편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정씨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오. 그러던 어느 날 솥단지를 옮기던 정씨가 정신을 잃고 고꾸라졌어. 그리고는 한참을 눈을 뜨지 못했어.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자신이 없으면 장사를 못할 텐데 하는 걱정을 했다오. 그리고 정씨는 다음 날 병원에서 눈을 떴어. 눈 뜨자마자 보인 것은 딸 선아였어. 정씨가 눈을 깜빡거리자 정씨를 보고 있던 딸이 말했어. 엄마, 그때 기억나? 나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마주쳤잖아. 엄마 창고에서 라면 먹고 있었지. 사실 정씨는 그날의 일이 희미했어.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겨우 떠올릴 수 있는 정도였어.
나는 살면서 늘 그때 일이 떠올랐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엄마를 모른 척 했지? 가서 반갑게 안아주고 라면 나눠 먹고 그걸 왜 못했지? 뭐가 그렇게 창피했지? 늘 그때가 후회됐어. 엄마한테 미안했어.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 그랬어? 엄마는 기억도 잘 안 나. 정씨는 쉰 목소리로 힘들게 대답했어. 나는 그때 엄마 표정 같은 것도 다 생각나는데 그런 걸 왜 맘에 담아두고 살아? 내가 불효자식이야. 평생 엄마를 외면하고 산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아픈 것도 모르고 살았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냥 너 걱정할까봐 그랬지. 숨길 게 따로 있지. 딸은 울며 화냈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내 딸 아프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그럼 당연히 내 딸 아픈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럼 엄마는? 나도 내 딸이 제일 중요하니까 말 안 한 거지. 그런다고 내가 좋아할 줄 알고? 아니, 네가 좋아하길 바래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너 힘든 거 싫어서. 딸은 흐느꼈어. 엄마는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병까지 났는데 아직도 딸 타령이야? 피아노 시켜줘라, 유학 보내줘라. 엄마를 그렇게 쥐어짜면서 살았는데 내가 밉지도 않아? 정씨는 도리어 웃었어. 밉긴 왜 밉니? 평생 너 키우며 살아서 너무 행복했는데 너 때문에 힘든 적 없었고 너 때문에 살았어. 나는 엄마처럼 못 살 것 같아. 나도 내 딸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모든 걸 다 주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너도 살다 보면 그렇게 돼. 그냥 나는 널 낳는 순간부터 널 위해 살게 됐어. 돈 없어서 사는 게 힘들었어도 우리 딸 때문에 힘든 적은 한순간도 없었어. 널 떠올릴 때면 늘 행복했던 기억만 떠올라. 엄마 앞에서 피아노 쳐준 거, 시험 잘 봤다며 방방 뛰던 거. 울지 마라. 엄마가 지금 죽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우니?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우리 엄마 너무 늙은 것 같아. 왜 난 몰랐지? 미안해, 엄마. 왜 나 같은 딸을 낳았어? 내가 엄마 인생을 다 뺏어갔어. 딸이 정씨의 손을 잡고 오열했어. 정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걸 느꼈어. 아픈 몸을 그리 혹사시켰으니 성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 선아야, 엄마는 말이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이고 싶다. 지난 40년이 너로 인해서 빛났어. 선아, 네가 엄마 딸이어서 너무 좋았어. 나도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할게. 그때는 더 잘할게, 내가.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내 딸. 그대들은 정씨의 삶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같은 선택을 했겠어? 아니면 미련하다 혀를 차겠어? 부디 사연의 주인공인 정씨의 남은 날들이 평안하기를 응원해 주길 바라오.